63번 동시행 항변권에 대한 얘기죠. 자, 반드시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동시행 항변권. 자, 작년에 안 나왔어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럼 일단 동시행 항변권이 발생되려면 양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 없는 거 잡아내시는데, 자, 1번 쌍무계약을 했다가 무효로, 그러면 그동안에 받았던 것들을 서로 돌려줘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동시행 관계가 되겠죠. 2번은 경매무효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왔어요. 동시행 관계도 아니다. 아니죠. 근데 이제 요거하고 혹시 또 그럴까 봐서 자, 경매무효로 당사자 상호 간의 부당이 반환 의무. 자, 요거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예요. 사실 이건 너무 좀 깊이 들어가고 짜잘한 부분들인데 시험에는 이게 많이 나오는데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보면서 저런 걸 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터치는 하고 들어가자 그 얘기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냥 경매무효 나오면 동시행관계도 아니다라고 제가 그런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럼 야 이거 경매무효니까 동시행관계 아니지 않냐 이렇게 들어갈까 봐서. 그러니까 경매무효지만 요건 동시행관계고 요건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적었으면 구별해야지. 어떻게 구별하자고요? 짧고 길죠. 그러면 짧은 놈은 동시행관계야, 긴 놈은 동시행관계 아니야. 그냥 막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여기는 양 당사자 서로 주고받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시행관계인데 여기는 서로 주고받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고. 자,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근저당권 채무자를 대위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등 말소를 청구할 경우 그 등기 말소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의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등기 말소를 하는데 낙찰자가 누구에 대해서 해주냐면 채무자한테 해주는 거고, 배당금 반환 의무는 배당 받아간 근저당권자가 낙찰자한테 해주는 거예요. 서로 주는 게 다르니까 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상호관, 양탕은 상호관이니까 이건 동시행관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안 그리겠어요. 그래서 그냥 경매무효 나오면 이제 좀 길게 써놨다 그러면은 뭐고? 아니고. 이게 사실은 다른 시험에도 시험 문제가 이게 많이 나와요. 그냥 짧게 당사자 상호관 부당에 반환 의무 그러면 맞다 보시면 되겠고. 자, 3번은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자, 그럼 여러분이 가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그럼 여러분 소유권 이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소유권 이전을 가압류 없이 받아야 되겠어요?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판 사람도 가압류를 말소하면서 이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그 두 개의 의무하고 여러분의 대금 지급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해줘야지. 가압류도 풀지 않았으면서 이전 등기 해준다고 대금 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구분소유죠. 동시행관계 우리가 외운 거 아니죠? 자, 5번은 우리가 외웠죠. 임차권 명령이야, 임차권 등기 말소. 동시행관계 아닌 거. 자, 6번은 최근에 나온 걸로 상가 건물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 자, 이 의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임대차에서 나온 거죠. 상가 임대차. 근데 상가 건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꼭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의무가 나오지는 않고 별도의 법조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으니까 나온 거죠. 그럼 이것들은 별개의 원인에서 나온 거니까 동시행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2번, 5번, 6번. 자, 그러면 동시행관계에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에서, 자, 보충자료 다시 보시면 동시행관계가 아닌 것을 1년 내내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셨다고요. 자, 기본적으로 동시행관계가 있어야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동시행관계가 아니면 항변권이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시행관계는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끼리 동시행관계가 있어요.
그럼 동일한 같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해야지 별개 계약에서 발생된 채무끼리는 동시행관계가 아니겠죠. 그걸 다른 말로 다른 원인, 각서에 의해서 이런 얘기 나오면 동시행관계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것들이라도 당사자 특약으로 동시행관계 만들 수는 있죠. 뭐 항상 계약법에서 항상 특약 약정은 유효하니까.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상가 건물에서 끝나가지고 목적물 반환 의무하고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난 손해배상 의무, 결국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동시행관계가 아니고. 자, 3번은 키워드가 변제라고 그랬죠. 돈 갚는 거하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등이 맞서는 돈을 먼저 갚아야 저당권을 풀어주지. 예, 그래서 변제와 담보권 등이 맞서, 가등기 맞서, 뭐 아니면 저당권 등이 맞서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근데 변제 중에서 동시행관계 하나 있는 게 있는데 영수증인데 이건 조금 우리 범위를 좀 벗어난 건데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렸는데 갚는데 돈이 다 갚지 못하고 5천만 원을 먼저 갚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5천만 원 갚을 거예요? 영수증 써달라고 할 거예요? 영수증 써달라고 하겠죠. 그럼 영수증 쓰는 거하고 돈 갚는 것은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해야지. 영수증 써줘야 나도 갚지. 자, 그런 의미예요. 요것 빼고는 다 변제 나오면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보시면 되고. 임차권 등기 말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 그러면 동시행관계 아니죠. 뭐 주택이든 상가든. 자, 5번 경매무효. 그 다음에 6번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당연히 먼저 줘야지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사람이라도 뒤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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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놓으면 동시행관계에 있어서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런 거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64번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은 동시행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경우. 그럼 이렇게 잡으면 이게 뭔 얘기냐, 일단 그렇게 뭐 따져서 푸시면 좋은데 그게 사실은 정통인데 그렇게 따지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생각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박스 안에서 외웠던 거 있죠? 외웠던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동시행 항변권은 계속 있어야 된다, 소멸된다? 있어야 되겠지. 박스 안에가 없는 것들이니까. 그럼 이놈이 틀렸겠죠. 그렇게 해서 그냥 빠져나가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인지를 따지게 되면 이미 동시행관계에 있는 쌍방에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어요. 그럼 이 채무들은 좀 동시행관계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일방의 채무가 뭐가 돼서 이행불능돼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손해배상 채무. 그럼 이 손해배상 채무는 그 전의 채무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전 채무가 뭐가 있으면 그럼 손해배상 채무도 동시행관계 있겠지. 그 원리예요. 사실은 이제 다 봐도 이제 문장에서 다 보이는데, 그게 힘들다면 그냥 외워놓고 외운 게 없으니까 그냥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겠다 보셔도 되지. 2번은 선이행 의무 부담하는 사람으로 끝났어요. 주저리주저 썼어요. 썼죠. 그러면 항변권 행사할 수 있죠. 자, 일방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자, 얘가 결론적으로 동시행 항변권 주장할 수 있냐 없냐 그 문제죠. 그러면 이것도 박스 안에서 있었나요, 이런 애? 없었죠. 그럼 할 수 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해져요. 그러니까 객관식이라는 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5개 중에 하나 골라놓고 나오는 거죠. 자, 이 의미는 수령지체에 빠졌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 부동산을 팔았다고요. 저한테 팔았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이행기 돼가지고 등기서를 줘요. 그럼 저는 잔금 주면서 동시행관계에 들어가야죠. 근데 제가 안 받더라고. 그래서 잔금도 안 줬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여러분은 이행을 했고 저는 받지 않았죠. 자, 제가 뭐에 빠졌어요? 수령지체에 빠진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가 한 10일쯤 있다가 저한테 다시 잔금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지. 그럼 그때 여러분은 또 등기서를 주면서 해야 돼? 안 주면서 해야 돼? 주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등기서를 주지도 않으면서 잔금 달라고 그랬을 때, 저는 아무리 뭐에 빠졌다 하더라도, 수령지에 빠졌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한테 잔금을 줄 이유가 없지. 등기도 못 받는데 아무리 제가 수령지에 빠졌다 하더라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시행 항변권을 없애려면은 한 번만 이행 제공해서는 안 되고, 이행 제공이
계속돼야 된다는 의미죠. 딱 그 의미입니다. 자, 4번, 5번은 동시행항변권의 효력이죠. 동시행항변권이 있으면 이행 뒤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이행지체가 되지는 않죠. 그 항변권을 행사해야지만이 지체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행사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이행지체 책임은 없죠. 자, 소송에서 동시행항변권을 항변했어요.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무슨 승소, 패소 판결 나오면 안 되고 서로 돌려주고 제발 끝내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상환, 이행 판결. 이건 유치권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야죠. 유치권에서도 소송 나오면 뭐? 상환, 이행 판결.